네, 오늘의 상승이 12월 상승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발로 뛰는 숨은 고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구원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한 종목들 잠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열어볼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어떻게 시장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별 표정 머니맵으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일제히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0.4%, SK하이닉스도 0.4%가량의 상승 흐름이고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소부장단에서도 일제히 상승, 이스페타시스는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6%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2차 전지 섹터는 출발 분위기는 좋았는데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나란히 0.8%에서 1.4%까지 하락 나오고요. 엔캠은 역시 개별 호재로 13%의 급등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은데 이렇게 일제히 밝은 모습을 보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알테오젠 7.95% 급등세 시연을 하면서 오늘 장 전에 나온 다이이치산교의 이 계약금 수령 이슈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표정 좋고요. 오늘 소비 음식료 쪽 건설기계, 우주항공, 방산까지 훈풍 깃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파란불 켜고 움직이고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표정도 괜찮고 지수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날 또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직접 발로 뛴 종목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해외 진출이라는 부제 붙어 있는데 라온시큐어도 김주영 연구원님이 직접 다녀오신 기업이거든요. 탐방기에 이렇게 또 거창하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또 라온시큐어 다녀오게 되셨는지 관심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좀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의도 파코원 빌딩에 위치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소프트웨어 보안 시장을 하는 회사인데 보안 시장 자체가 좀 소외되어 있고 또 주가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한번 탐방을 한번 가서 투문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한번 탐방을 다녀왔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제 얘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바일 보안 시장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들어서면서 꽤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숨은 종목 라온시큐어 한번 발굴해보자라는 취지로 다녀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입니다. 요즘 이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고 계실 거고요. 예. 그 주민등록증은 12월 27일에 이제 첫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추진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 정부, 전자정부의 구축의 일환으로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7일부터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제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개인 신분증을 이제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안전하게 저장을 하는 걸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하고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라온시큐어가 모바일 신분증을 구축했던 이 레퍼런스들인데 모바일 공무원증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그리고 올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제 발급을 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그 모바일 신분증을 라온시큐어가 다 발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라온시큐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 그래도 정부에서 그래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4천만 명에서 4,500만 명 정도가 발급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좀 발급률이 좀 낮았던 편입니다. 근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센터에 가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 자체도 좀 많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큰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쌓여서 해외 진출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모바일 청소년증도 이후에 국가가 발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동사가 이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급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 요즘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레퍼런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까지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라운시큐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앞서서 이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이 되면서 국내에서 차지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가늠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를 좀 넘어서서 매출 확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이 부분에서 좀 모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유엔에서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명에서 한 13억 명이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있지만 이제 신분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제 그런 신분증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신분증을 이제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유엔과 이제 각국의 정부들의 입장인데, 전 세계에 이제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그 디지털 신분증을 보급한 게 라운시큐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디지털 ID 구축 사업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고, POC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라운시큐어이기 때문에 이후에 25년 정도의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했었던 컨설팅과 그리고 POC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본 사업을 나올 때 분명히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수 위주에서 글로벌 보안 시장 확대로 이제 멀티플이 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라운시큐어를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안이 좀 탄탄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합 인증 서비스예요. 이건 뭐죠?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기 나오시는 그림대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리고 모바일 간편 인증 같은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라운시큐어입니다. 근데 그 통합 인증 서비스 아래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기존에 있었던 라운시큐어는 모바일 신분증을 구축하는 발급 서비스를 했고, 그 이후에 모바일 신분증 통합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검증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라운시큐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서비스 이름 자체는 옴니원 CX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전체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또 이미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편의성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이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검증 수수료를 좀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반복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라운시큐어 입장에서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영업이익률은 그대로, 고정비는 그대로 베이스에 두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복적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라운시큐어 입장에서는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라운시큐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라운시큐어의 가격은 한 2,5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사업 발급을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라운시큐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양자 암호, 내성 암호, 그리고
신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라운시큐어의 주가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5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라운시큐어 오늘 모바일 신분증을 중심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미래 컴퓨팅 기술은 양자 기술, 양자 암호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의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그와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라운시큐어는 그 부분으로도 신사업 역량도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목표가 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라운시큐어 김주영 연구원님이 직접 발로 뛴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의 주인공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민간 우주 시장 개화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민간 우주 시장 개화입니다. 지금 트럼프 2.0 1월 20일 취임식에 트럼프 당선인이 UAM 항공기를 타고 나타날 수도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민간 우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재임을 했었던 당시에 이제 정책들을 이제 보시면은 대체로 민간 우주 시장을 그때부터 개화가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1기 때 대표적인 정책을 보시면은 우주 정책 명령 SPD2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 SPD2가 우주의 이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명령입니다. SPD2 이제 발표 이후에 이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인데 이전에 16년도부터 해서 17년도에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발사 횟수가 많아졌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에 트럼프 당선인 자체도 이제 나사의 예산을 많이 늘렸던 이제 당선인이다 보니까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사 예산도 자체적으로 우주 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일기 때 이러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알짜 자회사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알짜 자회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캔코아 USA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탈이라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업 자체가 항공기 MRO를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원소재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메탈이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항공기의 부품을 제조를 하는 캘리포니아 USA라는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코아 USA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 이번에 달 착륙을 하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보잉을 통해서 이제 발사체를 수주를 하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내 상장사로 유일하게 아르테미스 발사체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원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인데 고객사로는 이제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 이제 우주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고객사로 이제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성장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수주잔고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못 번다. 네, 이 부분인데 맞습니다. 수주잔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예상 수주액 잔고로는 한 9천억 정도를 지금 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의 한 9배 정도 달하는 수주 잔고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지금 보이시는 자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 비중으로 보면은 항공기가 한 40%, 그리고 MRO가 한 40%, 그리고 우주항공 원소재가 한 20% 정도 추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 수주 잔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설은 25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천 제1공장 그리고 캔코아 USA 설비를 이제 증축을 해서 수주 잔고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증설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기업들 특히 좀 약간 테마성으로 오르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올해는 적자이긴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우주항공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수주자님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실제로 아직 올해까지만 해도 적자를 지속을 할 것 같고 내년 돼서야지 실제로 수익성이 나올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도 아직은 좀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높은 면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짧은 목표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11,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서 13,000원의 목표가 가져가 보자라고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로 뛰는 숨은 고수 글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